마음의 온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처음 만남은 운명 같았다.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마주한 그녀는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진심으로 들릴 수가 없었다. 사돈이라는 관계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몇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서로의 성격이 잘 맞는 듯 보였다. 농담을 주고받으면 그녀는 시원하게 웃었고 나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앞으로 큰 걱정 없겠구나 하고 안도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전 대기실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아 손주 이야기를 미리 상상하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서로 돌봐주며 살면 좋겠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나는 우리 두 집안이 진짜 자매처럼 지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결혼 이후에도 관계는 순조로웠다. 명절마다 함께 모여 음식을 차렸고 서로의 반찬을 나눠 담아주며 웃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직접 담근 김치를 건네며 말했다. 사돈, 이건 제가 특별히 담근 거예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나는 감동에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손주가 태어난 날에는 함께 산후조리원을 찾았고 아이를 보며 함께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손주를 보게 되다니 세상 참 신기하죠. 그 말에 나는 가슴 깊이 공감했다. 정말로 그녀를 친자매처럼 느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늘 자랑했다. 우리 사돈은 내 편 같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니? 그러나 세상 일이 늘 그렇듯 가까움은 때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됐다. 어느 겨울날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녀는 내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애를 왜 이렇게 얇게 입혀요? 요즘 부모들은 너무 몰라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다. 며느리와 아들이 애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그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 집 방식을 평가하지? 그냥 자기 집 애도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그녀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다.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다 보면 사돈, 요즘 젊은 애들 너무 편하게만 살아요. 이유식은 직접 끓여야 정성이죠. 사다 먹이는 건 정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렇죠. 요즘은 바쁘다 보니 간편식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서서히 무거워졌다.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일지도 몰라.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은 점점 더 커졌다. 손주 옷을 사는 일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며칠 동안 백화점을 돌며 예쁜 니트 한 벌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포장해 들고 갔다. 아이에게 선물하려는 마음 하나였다. 그런데 그녀는 포장을 뜯어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색이 너무 칙칙하잖아요. 애들은 밝은 색이 어울려요. 제가 따로 사둔 게 있는데 그걸 입히는 게 낫겠어요.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남들 눈에는 대수롭지 않은 말일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는 금이 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내 정성은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왜 늘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당할까? 명절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전을 부치던 날 나는 기름을 최소한만 쓰는 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옆에서 소금을 한 움큼 더 넣으며 말했다. 싱겁게 하면 애들이 안 먹어요. 이건 제대로 간을 해야죠. 나는 속으로 불이 치밀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군요. 뭐 입맛 차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방식이 왜 틀린 게 되는 거지? 라는 억울함이 끌어올랐다. 제사상 차림 문제는 더 심각했다. 나는 우리 집안 전통대로 조기를 올렸는데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사돈. 조기는 왜 올려요? 원래 갈치를 올려야죠. 그게 제대로 된 방식이에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제대로, 틀렸다. 그 단어들은 왜 저렇게 날카로울까? 내 집안 전통은 전통도 아니란 말인가? 그런 순간이 잦아지자 농담조차 비수가 되어 꽂혔다.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며느리가 애교가 없더라. 사돈 댁에서 좀 더 살갑게 가르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나는 그 웃음이 독하게만 느껴졌다. 억지로 웃으며 아이고 애가 워낙 무뚝뚝해서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들 부부의 성격을 왜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지? 저 말은 그냥 농담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 유치원 입학 문제였다. 아들 부부는 창의력을 중시하는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했다. 그때 사돈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애는 기본부터 배워야죠. 그런 데는 돈만 많이 들고 효과도 없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뭘 알아? 아이 키워본 내가 알지.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사돈, 아이 부모가 결정한 일이니 조금 존중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나를 향해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사돈은 왜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 그녀와 가까워진 게 잘못이었나?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지? 손주의 생일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며칠 동안 케이크 가게를 수소문하며 아이가 좋아할 만한 케이크를 정성껏 준비했다. 아이 이름과 캐릭터 장식까지 맞춘 특별 주문이었다. 그런데 생일 당일 사돈이 대형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무려 3단짜리 화려한 케이크였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손주도 눈을 반짝였다. 순간 내 준비물은 한순간에 빛을 잃었다. 사돈은 태연하게 말했다.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미리 알아보고 준비했죠. 나는 억지로 웃으며 정말 크고 멋지네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왜 늘 들러리처럼 느껴지는 걸까? 왜 내 노력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기쁘고 축하해야 할 날인데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가까워진 게 화근이었나? 거리를 두었더라면 이런 서운함도 없었을 텐데. 그 후로도 갈등은 이어졌다. 가족 여행을 떠났을 때는 더욱 심각했다. 아들 부부가 양쪽 부모를 모시고 제주도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애써 기분 좋게 준비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모든 일정은 사돈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첫날 저녁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알아둔 맛집이 있어요. 거기 가야 해요. 이런 관광지 식당은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해서 예약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꾸했다. 사돈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분위기는 삼시간에 싸늘해졌다. 그날 밤 숙소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당해야 할까? 처음에는 자매 같았는데 이제는 경쟁자 같아. 그녀는 나를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 아침이 밝아도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뒤에서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사진 속 웃는 얼굴과 달리 내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폭발은 손주 유치원 발표회에서 일어났다. 손주가 무대 위에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할 때 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며느리에게 사돈이 다가갔다. 목소리 톤은 낮췄지만 주변 학부모들이 다 들을 만큼 선명했다. 이런 교육 방식은 문제가 있어요. 애가 창의적인 건 좋은데 기초가 부족해 보여요. 집에서 받아쓰기라도 시켜야 해요.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며느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아들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하지?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돈, 지금은 축하해 줄 때잖아요. 지적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이게 애를 위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듯 했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말문이 막혔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의 어색한 미소 속에서 한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내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제는 끝이다. 다시는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겠구나. 처음엔 친자매처럼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왜 이렇게 파괴된 걸까? 나는 한참을 서서 울었다. 그 뒤로 나는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최소한의 인사만 건네고 필요 이상으로 대화를 늘리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메시지는 짧게 답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자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다. 가까울수록 커지던 상처가 멀리하자 조금씩 옅어졌다. 사돈도 변했다. 예전처럼 나서서 모든 걸 주도하려 들지 않았고 불필요한 간섭도 줄었다. 아마 그녀 역시 우리 관계의 변화를 느낀 듯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돈은 가족 같지만 결코 가족은 아니다. 자녀의 결혼으로 얽힌 인연일 뿐 내 인생을 함께 꾸려갈 동반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그녀를 너무 가까이 끌어들였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며 상처가 된 것이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걸 바라게 된다. 그리고 기대가 커질수록 작은 차이도 배신처럼 느껴진다. 나는 사돈과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결국 그건 환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내 삶을 바꾸려 했고 나는 그 간섭을 견디지 못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흐려져 서로를 침범하고 너무 멀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 사돈과의 관계야말로 그 균형이 절실하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나는 이제 사돈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녀도 나름대로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다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다잡았다. 사돈은 나의 친구도 자매도 아니다. 그저 존중하며 필요한 만큼만 가까워져야 하는 사람이다. 만약 지금 사돈 때문에 힘든 이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돈은 친구도 자매도 아닙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가까워지세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 거리가 바로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이것이 내가 겪은 사돈 이야기다. 웃음과 친밀함으로 시작해 갈등과 눈물로 이어졌지만 결국 깨달음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돈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실. 나는 믿는다.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도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도는 원수도 절친도 아니다. 그저 서로의 품격을 지켜주는 독특한 인연일 뿐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친밀감이 아니라 존중과 거리다. 적당히 멀리, 그러나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거리. 그 지혜만 있다면 사돈 간 갈등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